네, 조금 전에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시장에는 이른바 황제주라는 게 있습니다. 한 주당 100만 원을 넘어가는 주식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황제주라고 하면은 요즘 K푸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라면, 특히 삼양식품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삼양라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80년대 우지파동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우지파동을 겪었던 삼양라면, 36년 만에 삼양라면, 우지 삼양라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우지파동을 모르는 젊은 세대 쪽에도 꽤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삼양식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건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양식품 주가 100만 원 넘었어요. 정말 황제주가 됐는데 목표 주가 200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출은 잘 되고 있죠? 네, 그렇죠. 영업이익이 워낙 뛰어납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한 80% 가까이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 요즘 월마트 가면 그 불닭볶음면 얼마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건데 요즘 국내 마트에서 불닭볶음면 5개짜리 한 번들에 1,000원, 1,500원 이쯤 한 되잖아요. 봉에 그렇게 하고 한 5개짜리 한 번들에 보통 4,5천 원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 월마트에 10월 달부터 7불 50 정도 팝니다. 네. 제가 그 한 20몇 년 전에 약 30년 넘었네요. 미국 잠깐 공부할 때 그때 일본 미소라면 한 번들에 한 1불 주고 샀던 기억이 나요. 그거는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 라면이다 보니까 이 삼양라면이 5월 달에 그 주가가 100만 원 넘었어요. 그 이제 황제주 등급. 당시에 황제주 등급했던 몇 개 주가 일단 효성중공업 지금 200만 넘었죠. 그리고 이제 삼양라면, 삼양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황제주 등급에 많이 있었는데 삼양식품도 효성중공업을 따라서 그 200명 가까이로 지금 증권사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게 가능한 게 지금 효성 그 삼양라면은 밀양 공장을 요번에 증설을 했는데 한 개를 더 증설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 곡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런 추세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 주에 100만 원이 넘었다 그래서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최근에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이 농심을 넘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으니까요. 고공행진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런 삼양식품이 36년 만에 우지, 그러니까 소기름을 사용한 라면을 다시 내놨어요. 삼양 1963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드셔보셨습니까? 네, 맛봤는데 뭐 제가 아주 옛날 라면 기억을 잘 몰라서 근데 이번에 삼양식품이 출시한 라면 그 이름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1963 그리고 출시일이 중요합니다. 11월 3일. 11월 3일. 이 두 가지 숫자, 그러니까 1963년과 11월 3일 출시일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뭡니까? 우선 63년은 삼양식품이 첫 번째 라면을 내놓은 해고요. 그러니까 국내의 최초 라면이 1963. 그렇죠. 63년도에 나온 삼양라면이고 이 11월 3일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1989년도에 아까 그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했던 우지파동. 우지파동의 최초 검찰 발표가 11월 3일입니다. 한이 맺혔네 진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숫자가 바로 이 라면, 그러니까 삼양식품의 모든 거를 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63년도에 삼양식품이 국내 최초의 라면을 출시한 게 우지로 끓여서 만든 라면인데 우지로 튀긴 거죠, 면을? 그렇죠. 원래 라면은 팜유에 튀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공식품을 튀길 때 크게 팜유를 쓰는 곳이 있고 우지를 쓰는 곳이 있는데 우지가 훨씬 비쌉니다. 맞아요. 우지가 몇 배 비싸고요. 이 우지 파동 났을 때도 삼양식품에서 막 억울하다 그랬던 게 우리가 돈 더 주고 우지를 사온다. 당시에도 이 1989년도에 우지 파동이 결국에는 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났는데 이유가 뭐냐하면 우지라는 게 미국에 수입을 하는데 보통 우지의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서 15등급 정도 있어요. 그때 삼양식품에서 썼던 그 우지 등급이 2등급이에요. 근데 그 검찰 보고서가 웃긴 게 1등급을 안 썼다고 사실은 그때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한 7, 8등급 이내는 다 식용으로 가능한 거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전혀 문제 삼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팜유가 우지 파동인 11월 9일, 그러니까 11월 3일과 1963 두 가지의 의미를 담은 걸 보면 삼양식품이 이번에
1963에 얼마나 네. 한 맺힌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니 톡 까놓고 우지나 팜유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영양 성분 같은 건 오히려 우지가 더 낫고 네. 비싸기도 하고 저는 옛날에 삼양라면을 분명히 먹어봤을 텐데 맛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지 파동이 있기 전 1989년 전만 해도 네. 85년도에 당시의 마켓쉐어를 보면 삼양식품의 삼양라면하고 예. 농심라면하고 마켓쉐어가 1% 정도 차이. 네네네. 약 42대 40. 아 박빙으로 싸우고 있었구나. 아주 그리고 예. 재밌는 또 뒷이야기는 당시에 그 삼양식품의 우지 파동을 일으켰던 담당 주인 검사가 예. 우리가 네. 익히 아는 김기춘 네. 전 비실장 검사입니다. 이분은 농심에서 뭐 고문인가 이런 것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번 정도, 3년씩 2번 정도 농심에서 고문을 해서 이것도 예. 조금 구설수에 오른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우지파동이 익명의 제보로 시작이 됐잖아요. 이 투서 아직까지도 누가 보낸 건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11월 3일 날 익명의 투서가 검찰에 달려들면서 이제 시작된 건데 당시에는 사실은 삼양식품만 걸린 건 아니에요. 삼양식품, 삼립유지, 서울하이고, 오뚜기식품, 부산유지 5개 식품회사가 예. 미국에서 이제 비식용으로 쓰이는 우지를 썼다고 해서 당시 관계자 10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삼양식품은 2, 3등급을 아까 말씀드린 썼다고 이제 해서 결국에는 공업용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에서 공업용이라고 이제 유지를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굉장히 당시 큰 파동이었고 이 때문에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 예. 실제 대통령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서서 출자 수사를 지시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 커지면서 예. 당시 88년도에 삼양식품의 그 라면 점유율이 31%였는데 이 파동으로 한 100만 봉 정도를 폐기를 했고요. 그 뒤에 90년도에 바로 그 마켓쉐어는 10%까지 하락하면서 적자로 돌아선 사건입니다. 당시에 검찰과 식품처 이쪽에서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막 복잡한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삼양가에서는 아무래도 와신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절치부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신제품 공개식에서 전인장 회장의 부인 김정수 부회장께서 아주 뼈 있는 말까지 하셨다고요? 네. 11월 3일 날 이 1963을 발표하면서 이제 삼양식품 철학을 이야기했는데 네. 정직으로 시대의 허기를 채운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삼양식품은 사실은 김정수 부회장은 며느리죠. 네. 그러니까 시아버지인 전중윤 회장이 사실은 창업을 창업주시죠. 했죠. 예. 전중윤 회장은 그 당시 창업할 때 우리가 꿀꿀이죽이란 말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라면 원래 일본에서 시작을 했는데 원래 전중윤 회장은 보험업을 만든 한 분입니다. 원래 그 동방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953년도에 이거를 이병철 회장에게 팔죠. 그게 동방생명이 현재 삼성생명이 됐고요. 그리고 6.25가 끝나고 나서 제일생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일생명을 할 당시에 일본 출장길에서 운윤의 본 일본 라면을 보고 당시에 이제 일본도 전후에 미국의 밀가루 공급으로 인해서 라면을 다시 만들어서 허기를 때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1960년대 초면 굉장히 가난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당시 꿀꿀이죽이 5원 정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라면으로 국민의 허기를 때워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썼던 게 우지라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허기를 때우는데 아주 젓가루를 만들지 말자. 제대로 만들자 해서 우지를 쓴 것이고 그 당시 그 일용직 노동자의 급여가 하루 일당이 한 150원 정도 했던 때입니다. 110원, 150원 정도 했는데 짜장면이 한 30원, 20원 정도 했던 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라면을 10원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흑자를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인 김정수 부회장은 이 시아버지인 전준용 회장의 이러한 창업 정신을 되새기고 싶었고 그리고 그날도 63이라는 말을 썼고 11월 3일에 발표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당시에는 수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했다 이런 평가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게 혼분식 장려운동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쌀과 보리가 주식이던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원조 밀가루가 들어오니까 이걸로 뭔가 혼분식을 해서 이
어떤 배고픔을 좀 이겨내보자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해도 처음에 라면은 되게 생소했겠죠.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이 전중현 명예회장이 아마 그 공원극장 같은 데서 무료 휴식기를 열어서 라면을 계속 홍보를 했었어요. 한번 먹어봐라. 네. 예. 그러다가 65년도에 현재 농심이 65년도에 라면을 시작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롯데공업이었는데요. 라면 사업을 뛰어들면서 이제 차차 라면이 알려지게 됐고 제2의 쌀이 다시피 하면서 이게 생산 3년 만에 66년도죠. 3년 만이면 66년도에 당시 라면을 어느 정도 생산했냐면은 충청 남북도의 쌀 생산량과 맞먹는 정도. 그 정도예요? 폭발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네네. 이게 시작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라면 경쟁력은 국물 면발 모두 세계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에피소드 하나만 살펴볼까요? 80년대 전투기를 몰고 귀순했던 이웅평 대위. 저도 이거 보고 이름이 다시 기억이 났어요. 네. 이분이 그 귀순을 결심한 그 배경을 보면은 이게 또 삼양라면이 있다면서요? 83년도에 사실은 이웅평 그 대위가 비행기 F5를 몰고 귀국을 귀한 우리나라로 돌아왔죠. 그때 이제 유명한 아마 그 이 기자회견 할 때 봉지에 적힌 글씨를 보고 귀환했다. 이게 뭐냐 무슨 글씨냐면 우리 지금은 뭐 워낙 아주 많이 적힌 글씨인데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이나 훼손된 제품은 무조건 교환해 드립니다. 이 말에 이 저 나라는 인민을 책임지는구나. 뭐 이런 말에 아마 교환했다는 유명한 이제 그게 바로 삼양식품의 삼양라면이었습니다. 네. 뭔가 공산주의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긴 하니까요. 자,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보고 일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그러면은 삼양그룹이 또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 삼양그룹에서 나온 광고를 보니까 우리 그 회사 아니다 이런 광고까지 하더라고요. 네. 두 곳 완전히 다른 기업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기업입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헷갈려합니다. 삼양그룹은 사실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1924년에 그 전남 고흥 강진을 기반으로 한 김현수 회장이 순수 민족 자본으로 만든 회사가 삼수사라는 회사인데 이 삼수사를 1931년도에 삼양사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100년이 넘어 101년이 됐고요. 삼양그룹은 기본으로 하는 사업이 화학, 식품, 의약, 바이오, 패키징 분야입니다. 다 B2B네요. 다 B2B고 사람들이 뭐 생소하긴 한데 삼양사의 사촌그룹이 동아일보죠. 사촌간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삼양홀딩스로 해서 주로 이쪽 사업을 하고 있어서 현재 김윤 회장이 이끌고 있고 삼양식품은 성이 다르죠. 전씨입니다. 그렇네요. 전중현 회장이고 말 그대로 그 제일생명을 시작으로 해서 삼양식품 현재는 이번에 3세인 그 손자가 이번에 전무를 또 달게 했던 그룹입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서는 삼양식품의 3세 경영 그리고 성장세와 리스크 요인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누가 이름을 먼저 바꿀 수 없고 계속 이런 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종원 리더스인덱스 대표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삼양식품 조금 전에 1부 마무리할 때 3세 경영에 시동을 걸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병우 상무가 전무로 승진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양식품의 창업자는 전중윤 창업자입니다. 그 아들이 전인장 회장이고요. 지금 회장님. 그리고 전장 회장의 부인이 현재 김정수 부회장이죠. 그 아들이 바로 전병우 현재 요번에 이제 전무로 승진을 했죠. 1994년생입니다. 94년생 전무. 부럽다. 삼양식품에 들어온 거는 원래 이제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25세 나이에 해외사업부 부장으로 입사해서 1년 만에 이사로 승진하고 입사 4년 만인 23년도에 상무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지났죠. 이번에 이제 전무로 승진을 했는데 역시 오너 일가들의 승진은 빠릅니다. 언제나 우리가 자주 보는 일인데 그래도 이분은 기본적으로 경영 성과가 있다라는 평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양식품에
그 성과가 워낙 좋으니까. 뭐 잘 나가니까 지금. 불닭볶음면의 성과에 힘입어서 어쨌든 뭐 성진을 지킨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전략 쪽으로 힘을 실으면서 네. 성진의 배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북미 공장 투자 이게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관세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예. 농심과 달리 삼양식품은 해외 공장이 없습니다. 다 국내 공장이다 보니까 네네. 미국에 수출하는 불닭볶음면의 모든 관세를 그대로 받고 있죠. 네네. 그 이번에 이제 해외 공장을 중국 쪽에 공장을 하나 진술을 했고, 예. 그래서 월마트에서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관세 그리고 때문에? 이제 미국 공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뉴 삼양이라는 행보로도 불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삼양라면 하면은 지금 분들은 대부분 생각하는 게 삼양라면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 불닭볶음면 생각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는 뭐 10대, 20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는 제품인데 처음에는 별로 내부에서도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우연하게 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그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고 네. 해외 SNS를 통해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네. 이 일종의 챌린지 게임으로 그러니까 매운 불닭이잖아요. 네. 그 맵다는 그 챌린지로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진 데다가 예. 거기다가 K-팝, K-컬처와 묶이면서 이 성장세가 끊기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닭볶음면 굉장히 많은 시리즈도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제품이 됐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경쟁 기업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경쟁 기업이라고 하면 농심 그리고 오뚜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삼양. 국내에서는 지금 오뚜기에도 밀려서 3위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불닭볶음면으로 주가도 뭐 200만 원을 내다보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이번에 이제 1963을 이렇게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라면은 국물 라면이죠. 그렇죠? 네네네. 비빔만으로 안 된다. 그렇죠. 국물 라면이 주다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국내의 라면 마켓시어 1위는 농심 57%. 압도적이네요. 여전히. 그리고 2위는 삼양이 아니고 역시 아직 오뚜기 라면 20%. 네. 그리고 삼양라면은 재밌게도 아직까지 10% 마켓시어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963을 그 삼양라면이 이렇게 내는 이유도 불닭볶음면이 지금은 굉장히 잘 팔리고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라면의 전통은 이 국물 라면에서 성부를 봐야 되고 현재 이 마켓시어라 벌어들인 이 돈으로 국물 라면 제대로 된 걸 성부를 걸어서 지속적으로 마켓시어를 확보하는 것을 아마 목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양에서 새롭게 내놨던 국물 라면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팔도의 비빔면 같은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삼양과 농심 한번 비교해 볼까요? 농심도 요즘 그 식품업계에 그 재밌는 용어가 떠다닙니다. 뭡니까? 근본이즘이라고. 근본에다가 이점을 붙여서 요즘 식품업계에 일종의 그 복고풍, 레트로풍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1963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본이즘이죠. 그렇죠. 근본으로 돌아가자. 요즘 이에 맞불을 놓아서 농심에서 새로운 상품을 내놨습니다. 비슷한 그 옛날 라면으로 농심 라면으로 이러다 보니까 식품은 보통 우리가 농심 새우깡 같은 경우도 이미 1970년에 나온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상품을 하나 만들면 효자 노릇을 몇십 년간 하는 게 식품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품은 그런 걸 하다 있다 보니까 식품업계 전체적으로 요즘 근본이점이 유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아마 불닭볶음면 다음으로 농심과 아마 이 삼양식품이 근본이즘으로 사실 대결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근데 역시 이제 농심은 최근에 이제 또 하나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캐대헌. 최근에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에서 대대적인 아마 이벤트를 했죠. 캐대헌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농심이나 불닭볶음면이나 이 K-팝, K-컬처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고 국내 라면이 수출로 1조 이상을 한 지가 벌써 올해가 4년째입니다. 꽤 됐어요. 맞아요. 4년째입니다. 그래서 수출 단일식품으로 이 정도로 수출하는 건 효자 종목이고요. 이 불닭볶음면에 이어서 국물 라면까지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현재 전 세계 라면 마켓시어의 한 20% 정도를 국산 라면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원래 일본 라면과 중국 라면이 절대적이었는데 재밌게도 국산 라면들이 미국 시장이나 외국 시장에서
이 일본 라면은 좀 저가 라면의 이미지가 그렇죠. 강한데 네. 국산 라면은 프리미엄급 라면으로 이 시장에서 포지셔닝 되면서 굉장한 지금 수위를 받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맛이 더 좋으니까 일본 라면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건더기 하나도 없이 밍밍하죠. 네. 별맛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년에 삼양식품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역시 올해 2조를 넘을 것 같아요. 2조를 넘고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한 80%를 넘을 것 같은데 네. 내년에는 2조 4천억을 넘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고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주가가 200만 원 갈 것인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굉장한 식품업계가 200만 원 간다는 건 굉장한 거죠. 네, 네, 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현재 뭐 코스피 5천 시대와 맞물려서 네. 가고 있고 특히 그 삼양식품은 주주 환원 정책도 되게 뛰어납니다. 예. 배당이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뛰어나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 만든 1963 국물 라면에서 과연 마켓 쉐어를 국내 마켓 쉐어에서 10%를 넘어설까? 10%를 넘어설까가 가장 큰 관전 예. 포인트고 불닭볶음면의 행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삼양식품을 바라보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불닭볶음면 하나만 가지고 계속하면은 여기 열풍이 사그라들었을 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먹을거리를 발굴해내는 작업 어떻게 진행될지도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